손흥민의 대기록 달성 기사에 뜬금없이 달리는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이 잔잔한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달성한 토트넘 개인 통산 100호 대기록이 일본에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대기록 달성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이 재미있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기사 내용은 모두 알고 계시는 100호 달성 내용이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야후재팬의 반응입니다. 뭔가 기록을 달성할 때마다 아시아인 사상 최초의 라는 말이 붙는데 이는 프리미어 리그 전체로 봐도 최상위 클래스의 존재죠. 역사적인 골도 넣었고 득점 능력은 작년에 더 향상됐고 영화로는 아카데미상을 획득하고 음악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해서 그래미에 노미네이트 되고 손은 세계 최고의 프리미어에서 대활약을 하고 정신을 차려보니 한국의 엔터테인먼트가 엄청나게 되어버렸어. 어쩔 수 없지. 일본은 수십 년 동안 성장 없이 바꾸려고 하지 않고 계속 후진하고 있으니까. 음악 외에는 완전 동의. 음악은 10에서 20대 초반 여성 한정의 인기. 재생 횟수만으로 수익이 되지 않으며 횟수에 비해 매출이 턱없이 적은 것이 특징. 국내 48인 그룹은 CD에 포함된 악수권으로 총 비판을 받고 있지만 매출로만 따지면 음악 시장에서 세계 탑 클래스. 뭐 어느 쪽도 관심 없으니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애초에 모든 세대에게 사랑받는 음악이란 거의 없으니까 10에서 20대 초반의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시점에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도 일본은 최근 20년 동안 거리 풍경이든 뭐든 아무런 변화가 없죠. 한국세는 머지않아 노벨상 수상 경쟁이 일어날 듯 일본인은 한국에 배워야 할 점이 꽤 있다. 한국은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필사적이라서 각계에서 발버둥을 치며 활약을 한다. 일본은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무사태평이고 변화에 혐오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향후 아시아 여러 나라에 뒤처질 수도 필사적이라는 것이 진짜 큰 것 같아. 일본은 일본 특유의 PS5나 애니메이션 산업이 강점으로 매출을 내고 있으니까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다만 양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차이는 한국의 경우는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프로그램, 아이돌, 스타, 드라마, 영화의 감정이 있지만 일본은 어느 정도 매니아층이 형성된다. PS5, 애니메이션이 강점을 보이고 있다. 스타에 열광하는 문화와 개인적인 관심사를 일으키는 문화의 차이가 아닐까? 애초에 일본이라는 시장이 크기 때문에 음악이나 영화 등의 해외 진출이 적은 이미지. 일본은 정체하고 있다라든가 전혀 해외 진출을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개인으로 대체해도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를 실용 레벨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적다. 그만큼 해외로 눈길을 돌리지 않는다 는 얘기인 것 같아. 손흥민에 관해서는 정말 멋진 활약이고 굉장하다고 생각해. 게임 산업으로 비교를 시작했습니까? 한국 게임 산업 규모를 알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한국은 e스포츠 중주국입니다. 일본의 신규 산업은 전부 폭망하고 있는데 태평하군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동아시아계가 득점왕이 된다면 확실히 세계 축구팬의 아시아를 보는 시선이 바뀐다. 형편이 좋을 때만 아시아에 얼매이고 싶어하는 일본인. 하하하. 손의 경우는 출중하게 뛰어나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지. 정말 대단하다. 일본인이 토트넘에서 100득점이라는 건 꿈속의 꿈 같은 얘기겠지. 손흥민의 2021 시즌 스탯 EPL 16경기 12골 5도움을 기록 중 PK골은 0골. 살라 바디는 PK골 5에서 6점이 포함된 거니까 진짜 PK골을 제외하고 나면 프리미어에서 큰 차이로 득점왕. 칼버트 르윈이 있으니까 큰 차이는 아니지 않나? 이번 시즌 토트넘은 PK 8개를 받았으니까 전부 차서 넣었으면 20골인가? 크크. 이 정도 레벨 차이잖아. 작년 경기도 봤었는데 손흥민은 PK는 중거리 슛만큼 잘 차지 못해. 즉 PK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차는 것이 팀에게 있어서는 유리하다. 현재 토트넘의 PK 1번 키커는 케인이고 아마 손은 두세 번째 정도가 아닐까? 그 보내오는 볼을 완벽하게 느끼는 것은 손뿐이라고 생각해. 실제로는 바늘구멍 통과하기 같은 어려운 슛들 뿐이지
너무 대단해서 웃음만 나옴. PK 키커도 아닌데 대단하네. 그냥 쩌는구만. 오히려 겨우 100골? 이라고 생각이 든다. 곧바로 150이나 200골 갈 듯. 다음 경기에서 150 득점 달성하겠죠. 이게 또 대단한 게 초중고 시절에 팀에 들어가지 않고 아버지의 지도만으로 축구를 했다는 거. 앞으로 필요한 건 주요 타이틀, 프리미어나 챔스 우승이 좋겠지. 박지성은 포지션도 역할도 달라서 어느 쪽이 나은지 판단하기 어렵다. 단 팀메이트 수준이라면 지성을 제낄 일은 없겠지. 크크. 손 레벨이라면 박지성보다 차범근이겠죠. 같은 포워드에 분데스리가 전성기 시절의 레전드 출신. 일본인이 가장 참고해야 할 선수라고 생각해. 아시아인으로서 모든 것이 규격외라서 참고조차 되지 않는다. 굳이 참고로 한다면 팀워크 운운하기보다는 먼저 개인의 힘을 갈고 닦았던 일일 듯. 그는 어린 시절 팀에 소속되지 않고 오로지 부친과 맨투맨으로 기초훈련을 하고 있었다. 손은 신체 능력을 구사한 플레이로 아시아인으로서는 이질적이라 참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참고로 한다면 박지성 쪽이겠지. 저 덩치에 저 정도의 스피드가 있고 양발을 다 쓸 수 있는 일본인 선수를 본 적이 없는데, 일본인은 조선인에 비해 골격이나 체격이 유전적으로 열등하기 때문에 손처럼 역동적인 플레이는 힘들어. 일본인은 왜소한 체격을 살린 민첩성 있는 카가와, 이누이, 나카지마, 미나미노, 쿠보 같은 선수가 대부분. 공격수는 혼혈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문화를 바꾸지 않는 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없어. 미들은 포화 상태지만 득점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포지션은 아시아에서도 중위권이라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공격수에 관해서는 역으로 이란, 호주, 사우디 정도가 강점을 보이고 있고 어느 정도 버티고 나간다는 정신도 필요하지만 일본인의 기질로는 손흥민 같은 선수가 나오기 어렵지. 약 6년 만에 100득점이라면 확실히 월드클래스. 변함없이 오프더볼이 완벽. 손, 네가 넘버원이다. 확실히 능력이나 활약은 대단하지만 인상은 나빠서 유감인 선수죠. 상대를 부상시키고 거짓 울음으로 나쁜 의미로 유명하고 레드카드도 많은 선수고요. 그 후 대단히 활약하고 있지만 타이틀이 없는 여러가지 면에서 아쉬운 선수죠. 레드카드가 많은 선수? 너 축구 보냐? 가짜 정부에 좌우되는 당신 같은 사람이 많은 것이 오늘날의 일본을 말해주고 있다. 거짓 울음은 너의 착각. 레드카드가 많다는 많지 않다. 타이틀이 없어서 유감인 선수는 케인 역시 유감인 선수겠네. 손, 케인이 아쉬운 게 아니라 클럽이 아쉬운 거 아닐까? 어떤 선수가 2019년에 안드르 고메즈 선수에게 중상을 입혔다. 그때의 인상이 너무 강해서 축구에 관심 없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이미지밖에 없어. 그리고 그 후에 또 같은 일이 있었잖아. 울든 말든 관심 없고 올해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시즌은 레드카드가 많았다는 기사도 여러 개 올라와 있더라. 관심 없는 사람이 보면 능력 같은 건 대단하네. 하지만 큰 부상 입힌 선수잖아? 라는 이미지밖에 안 나와. 새로 읽기인가? 라고 생각해버렸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위험하네. 그렇게 보고 싶으니까. 핑계를 만드는 듯한 말투, 사고방식. 지금까지 여러 사람이 말해주었듯이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봐봐. 그리고 건실한 사람이 됩시다. 이런 바보들한테 몇 번이나 댓글을 썼었는데 지난 시즌 손흥민의 레드카드는 한 장. 이것이 진실. 이것도 보복성 플레이로 레드를 받았지만 다른 선수였으면 나오지 않았을 것. 실제로 맥카이어가 손흥민보다 더 많이 걷어찼지만 심판이 놓쳤다. 안드레 고메즈의 일은 탈구된 다리에 닿지도 않았다. 그래서 레드는 오심이었다며 나중에 취소됐어. 화상 속에 또 한 장을 마치 같은 시즌에 나온 것처럼 거짓 주장하는 저능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있는데, 또 하나는 훨씬 전 시즌에 본머스에서의 레드. 이것도 당시 너무 엄격하다며 화제가 되었던. 혐한의 극한인 야후 댓글에서 극찬을 받는다는 사실이 손이 대단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